정전계 전개의 세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체 점전하죠. 점전화일 때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2는 이렇게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실론 제로분의 q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기력선의 개수 n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4파이의 r 제곱은 뭐가 됩니까? 구도체 면적이 됐죠. 구도체 면적.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개의 정의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적에 대한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개색이라는 자체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자에는 전개세기에서 E와 Q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Q 때문에 Q는 이제 CV니까 정전 용량에 대해서 뒤에 가서 또 다루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전개세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도체입니다. 선전화 밀도라 그래서 여기는 선전화 밀도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개세기가 선에서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됩니다. 항상 q가 분자에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개수가 n이 되는 거고 나머지 2파이하고 r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 사실은 이게 파이 r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지름 곱하기 3.2파이 r에다가 가로 세로가 되는 거죠. 이게 지름이니까 원주 지름이니까. 여기서는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1이 있는데 생략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걸로 안 쓰고 이 Q를 뭐라 그럽니까?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라고 해서 람다를 쓰죠. 그래서 보통은 표현이 2파이 r분의 람다로 이렇게 쓰죠.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이게 결국은 밀도를 얘기한다. 전기력선의 밀도. 단위 길이당이 되겠죠. 단위 길이당.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면적에 대한 게 나오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면전하 밀도라 그러는데요. 면전하 밀도. 이건 보통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죠. 시그마. 이렇게 해야 되나? 시그마. 이건 이제 그 단위 면적에 대한 거니까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쿨럼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게 전개세기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도체 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체 표면일 때 또는 무한평면, 무한평판, 평면, 무한평판 두 장일 때 그리고 그냥 무한평판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무한평판 한 장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뭐 한 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도체 표면은 어떻게 되냐? 전개세기 2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그죠? 뭐라고 쓴다고요? 돈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쿨럼퍼 제곱미터고 무한평판이 두 장일 때 전개세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나눈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다 2 입실론 제로분의 이게 된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나갑니다. 양쪽으로. 무한평판이 이거 잘못됐네요. 거꾸로 했네.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아래쪽이 한 장일 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장일 때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에 이렇게 한 장일 때는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잠시 혼돈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무한평판이 두 장이다 그럴 때 이거 이제 뭐 평행판 콘덴서라고도 하는데요. 평행판 콘덴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평행판 콘덴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전위를 V는 어떻게 됩니까? 전개 세개에다 거리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 2가 바로 뭡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죠. 여기다 D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 문제 나오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이제 최적 전하 밀도죠. 최적 전하 밀도다. 이제 로우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최적 전환을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개세기 1을 발산을 시킵니다. 다이버전스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우스의 미분형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2하고 입실론 제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다이버전스 D가 되죠. 이게 두 개 곱해주면 D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D는 로우가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우스의 미분형이라 그럽니다.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라볼라의 제곱 V 하면 이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라볼라의 제곱 V 하면 나오는 결과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위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어 있죠. 여기 이제 라볼라의 제곱에 V 했는데 그 결과가 제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전화 밀도에 관한 거를 갖고 하여튼 전개 세계를 발산을 시켜야 된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가우스의 미분형, 다이버전스 D는 로우가 나온다. 최적 전화 밀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 포화송의 방정식이죠. 이거는 포화송, 이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 그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개 세기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 다루게 되는 건 전기 쌍극자죠. 전기 쌍극자. 여기서 우리가 전개 세기가 나오는데 전개 세기 2는 이렇게 하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의 3승입니다. 몇 승? 3승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M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나왔으니까 전개세기는 아니지만 V도 알아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라는 식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언제 전개세기는 최대가 될까요? 이제 세타가 0도일 때 0도 세타가 0도면 코사인이 0도가 되는 0도면 1이잖아요. 1일 때 최대가 되겠죠. 최대. 그죠? 왜 세타 값이 90도면은 90도면 0이 되니까 그죠?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되니까 최소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